서울의 한복합 공연장, 수백 개의 조명이 반짝이며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가수 김용빈은 그날 신곡 발표와 함께 팬들과 언론을 초대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팬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토타임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평소라면 김용빈은 어떤 질문에도 성실하고 유머러스하게 답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질문의 첫 문장이 나오는 순간부터 현장의 분위기는 변했다. 질문은 그의 음악이나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도 가족과 깊게 연관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보기 어려운, 노골적으로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어투였다. 순간 김용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고 무대 위에 깔린 정적이 모두의 숨을 막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질문, 지금 꼭 하셔야 합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울림은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무대 앞쪽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서진 기자들마저 손을 멈추었고 팬들은 움성거리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시선을 떨궜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고 이는 점점 낮아졌다. 죄송합니다. 누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 말과 함께 기자의 눈가가 젖어갔다. 순간 행사의 화려한 무대와 조명은 사라진 듯했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김용빈은 한동안 기자를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고 무대 뒤쪽을 향해 숨을 고르듯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큰 소리나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단호함과 상처가 동시에 묻어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로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제 가족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어조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객석에서는 오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팬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닦았다. 이날 사건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충돌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관련 영상과 글이 순식간에 퍼졌다. 우리가 용빈의 방패, 김용빈 사생활 존중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팬들은 기자의 무례함을 강하게 규탄했다. 어떤 팬은 현장 직후 김용빈의 표정을 그린 팬아트를 공개했고 다른 팬들은 그가 지키려는 경계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심지어 일부 팬 모임에서는 김용빈 사생활 보호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평소 온화한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침해됐을 때라고 분석했다. 김용빈이 그동안 수많은 무대와 인터뷰에서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표정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선을 넘는 경험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과 사생활은 김용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반응은 단순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끝의 경고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 이후 김용빈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를 단순히 미소천사로만 보던 사람들은 이제 원칙을 지키는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그의 침묵과 단호함은 새로운 무대였다는 평이 나왔고 팬들은 그의 분노마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 이후 김용빈은 자신의 SNS에 짧게 글을 남겼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팬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다. 그날의 무대는 음악보다 한 인간의 신념이 더 크게 빛난 순간이었다. 기자의 눈물과 사과, 그리고 김용빈의 단호한 한마디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경계와 존중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팬들은 여전히 그날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지켜야 할 무대다.